토카, 토카.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들리면 1번. 1번. 하하하하하. 재용이 고마워요. 네, 저렇게 1번을 아주 그냥 와우, 재용이 신났네요. 마이너스 1번은 뭐죠? 갈채미쌤 저기 뭐야 그거 저기 걸어주세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관리자쌤들. 토카. 성윤이 안녕. 토카. 선생님이 1번을 누르라 그러면은 1번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번 이런 거 안 돼요. 빵! 맞습니다. 빵아. 갈채미쌤 울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빵야, 빵야. 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네, 됐죠? 네, 10시 반이 딱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미안하다 또 불렀다. 미또스쿨. 벌써 우리 6주 차네요. 그죠? 네, 우리 지금 예비고1, 그죠? 진짜 6주 차 동안 또 우리 5주 차까지는 갈고, 또 갈고리 안에 있는 그런 모의까지 다 해결을 했고, 또 이제 6주 차 때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오자마자 뭘 봤어? 실전 모고를 봤지, 그지 얘들아? 여러분들 한번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실전 모의고사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딱 봤는데 여러분들 어땠어, 얘들아? 어려웠나요? 말이 없네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웠나 봐요. 네. 망했어요. 네네네. 네. 포브스 전성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시험. 어쩌죠? 네, 이번 7주차에도 여러분들이 요 실전 시험을 또 한번 볼 거기 때문에 자, 얘들아, 괜찮아. 우리 6주차 때 또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7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네, 나은 그런 모습으로 네, 실전을 네,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쌤이 지금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내일은 얘들아, 우리 리더기 네, 마지막 회차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번 그 여름방학 과정에 가장 마지막, 여름방학이 좀 끝났지만 네, 마지막 그 리더기가 진행이 되니까 내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정말 엄청난 그런 네, 이야기가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 요 시간에 그대로 리더기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네, 미또스쿨 6주차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제목 보이시나요? 자, 신류복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신류복전이 사실은 여러분들 그 6주차 실전 어디에 나와 있는 문제였냐면 바로 42번에서 45번 세트 마지막 세트에 실려있는 고전소설의 원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문제에는 지문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 지금 잘 보고 있는지 쌤이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채팅창에 얘들아 제목 한번 올려볼까? 여러분들 지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지? 지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안 올리는 친구들은 요거 그냥 보고만 있는 걸로 네 간주하겠어요, 여러분. 네, 신유복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근데 원문에는 네 요렇게 그지 신류복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우리 모의 지문에서 요렇게 자 소설 제목이 나와 있을 때 여기 전이라고 끝나, 그지?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말은 바로 주인공의 이름. 별로 뭐 비중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름에 떡하니 해놓을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 얘들아, 그지? 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그럼 일단 딱 제목을 봤을 때 유복이라는 그지 이름을 딱 체크해 놓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그 유복이라는 인물이 하는 말이나 그리고 그 인물이 하는 행동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는지 거기에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쌤은 항상 이 모의 지문이나 그리고 어떤 모든 문학작품을 만났을 때 이 제목의 중요성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제목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오늘 이 지문을 요 미토스쿨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6주차 때 80분 동안 실전으로 뭐 했어? 문제를 풀었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에 쫓겨서 미처 이 42번에 45번 세트까지 거의 풀지도 못하고 그냥 막 찍고 낸 그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제채점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45번 세트가 사실 문제가 많이 어려웠던 세트는 아니야. 그런데 앞에 있는 비문학이나 또 문학이나 이런 데서 시간 소요가 많았던 거지. 아직은 우리가 요 모의고사 80분이라는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은 그런 고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고전이야, 모르는 말 투성이, 그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 42번과 45번에 45번부터 45번에 X 표식으로 아주 그냥 그지 되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요 미토스쿨을 통해서 내가 미처 풀지 못한 그런 지문의 내용이 뭐였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이나 그리고 이런 문제 정답들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고전 소설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다음 주 돌아오는 그 7주차 실전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준비되셨을까요? 자, 채팅창에 우리 이번에는 2번 한 번만 올려보도록 할까요? 2번. 누가 1번 누른 거 봤는데, 나 이거. 쌤, 눈 이거 빨라요? 네, 1번 그거 다 올려가지고 체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도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오늘은 빵쌤과, 옥쌤이 함께하는, 그죠? 네, 그런 미토스쿨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제목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어. 그럼 여러분들이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문학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때?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문제의 선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작품에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지금 예비고일 1차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거야.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45번 문제부터 자 43, 44 그리고 45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지? 일단은 먼저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뭐야? 우리에게 꿀팁을 주는 바로 보기 유형의 요 문항. 그쵸? 그래서 보기를 지금 보니까 신유복 저는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 요거 뭐야?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뭐야?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실전에서 항상 이 문제를 쫙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런 보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중요한 정보들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지문에서, 그치? 핵심 정보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일단은 먼저 쌤이랑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42번 문제 유형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보면 여기 밑줄 같이 그어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이 우리가 문학 개념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지? 아직은 그래도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 이 문학 개념어들을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 갈무리에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 그리고 시세트 같은 경우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잖아, 얘들아, 그지?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뭐 할 수가 있어? 빠르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여기 선지들을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밑줄을 그어줄 거야. 첫 번째, 선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장면을 전환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보통 소설에서 장면을 전환한다라는 얘기는 시간이 바뀌거나 혹은
공간적인 배경이 바뀌는 경우에 우리가 장면이 전환된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했을 때 시간적 배경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공간적 배경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확인해야겠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상적인 면모, 요게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보통 얘들아 환상적인 면모라고 나오면 요 셋 중에 거의 하나야. 꿈속 이야기를 제시하거나 혹은 하늘나라, 천상계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용궁 같은 데 가는 거 있잖아. 우리 토끼장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토끼 육지동물이지. 근데 걔가 어디 가? 용궁 가가지고 그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한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공간이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환상적인 면모가 부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부분, 요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이 앞으로 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특히 고전소설이 나왔을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서술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조금 있다가 옥주쌤이 요 선지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체크해 주실 건데 자 여기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요건 바로 뭐야? 서술자의 개입. 우리 이 얘기 이번 과정에서도 배웠던 얘기거든.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지 얘들아, 그치? 그런데 서술자가 갑자기 작품 밖에 있다가 작품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그 인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막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드러나는지 드러나지 않는지 사실 고전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 맞지?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신유복전에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오케이? 세 번째, 서술자를 달리 설정한대. 서술자가 바뀌어야겠지, 그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뭐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요약적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그치? 뭐 어떤 때의 이야기다. 뭐 어떤 상황이었어. 이거를 간단하게, 그치? 설명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면 5번 인물의 외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예비고1 외양이라는 말의 뜻이 뭐지? 자,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외양이 뭐야? 외양이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어이구 잘했어. 그죠. 겉모습. 그러니까 그 인물의 전체적인 모든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뭐 모습 뭐 입었고, 그지? 어떤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있고, 그럼 그 인물과 관련된 모든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외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뭐 한대, 얘들아? 묘사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서술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런데 여기에 뭘 보탠다라는 거지? 과장. 그죠? 과장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만 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거나 혹은 실제보다 훨씬 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 작게 표현을 하는 거, 이것도 뭐에 해당한다? 바로 과장에 해당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자,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뭐라고 나와 있어? 풍자라고 나와 있지, 그지? 풍자라는 거는 뭐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으로, 여기에 이제 웃음의 어떤 포인트를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뭐 한다라는 거, 비판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쌤이 지금 쭉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뭐 해야 돼? 지금 쌤이 밑줄 그어놓은 이런 포인트들은 가볍게 밑줄을 긋고 확인을 하시면서, 그지? 해결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면 여기는 지금 얘들아 뭐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바로 인물의 말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A와 B에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소설의 부분에서 특정 부분을 줬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럴 때도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겠지만 선지에서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아직 지문을 읽기 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지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확인할 수가 있어. 누구? 경패. 그죠?
1번부터 3번까지는 이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잖아. 그지? 그리고 4번. 우리 아까 제목에서 봤죠? 누구야? 유보. 그치? 바로 요 두 인물이 소설 속에 등장을 하겠구나. 라는 걸 미리 뭐 할 수가 있지? 예측하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쌤은 지금 길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이 실전 시험에서 어때야 돼?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이 인물들이겠구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 부분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뭡니까? 자, 아이고, 이 경패라는 인물 우리 주목해서 지문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맞죠? 기억에 나타난 밑줄이 그어져 있겠지, 그지 얘들아? 경패의 마음을, 그치? 근데 이 문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뭐? 경패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인물의 마음을, 그치? 그런데 그 인물의 마음도 내가 뭐 해야 되고 추론을 해야 돼. 그리고 어휘까지 지금 결합이 된 거지. 뭐? 속담. 그죠? 근데 걱정 마. 쌤, 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봐봐. 여기 앞부분은 다 뭐예요? 속담에 관련된 거지, 그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 속담의 뜻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물론 이 뒤에 있는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고1이야, 얘들아, 그지? 요 상황, 이 속담과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이걸 통해서 이 인물이 어떤 마음일지를, 그지? 여러분들이 조금 추론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지? 바로 이런 고전소설이나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바로 우리에게 꿀팁을 주는 문제가 뭐라 그랬어? 45번이야. 그치? 그러면 지문 읽기 전에 요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중요 포인트 잡아볼게요. 신유복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얘들아 우리 이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미안해. 자, 요게 안 바뀌었네요. 네, 적강의 인물이라고 나와 있지? 쌤, 저 적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앞에 나와 있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요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떤 인물이야? 유복의 일대기. 여러분, 자, 여기서 문제. 일대기가 뭐야? 채팅창에 한번 올려볼까요? 일대기. 일대기가 뭐야? 이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우리 예비고1. 똑똑해서. 뭐야? 인생. 그렇죠. 라이프. 맞습니다. 그 인물의 어떤, 그죠? 인생 줄거리. 그렇지. 좋아. 맞아. 그러니까 그 인물이 물론 꼭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라고는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물의 어떤 삶과 관련 있는 굉장히 큰 흐름. 그거를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대기. 그런데 요 중요한 힌트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지? 영웅담이라고 나와 있죠. 히어로물이에요. 히어로물.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돼. 쫓겨난 여성이. 불쌍해. 유유. 그치? 불쌍해. 그죠? 쫓겨난 여성이 남편을 뭐 한대요? 출세. 그럼 이거 완전 좋은 얘기 아니야, 그지? 봐봐. 쌤, 저는 발복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다고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한대? 쫓겨난 여성이 남편을 출세시켜. 좋은 이야기지, 그지? 발복이라는 거는 복이 따라오는 거. 복이 막, 그지? 따라오는 거. 복이 열리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 신유복전의 뭐야? 전체적인 어떤 내용의 흐름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걸 통해서 지금 어때? 바로 중요한 힌트 얻을 수가 있고, 자, 심지어 이것까지 주고 있어. 봐봐, 얘들아. 남자 주인공이 태어나요. 인연을 맺어요. 그지? 비천한 처지라는 거는 뭔가 굉장히 좀 우울해. 자, 그죠? 근데 어때? 쫓겨나, 고난 겪어. 그 다음에 또 어때? 여성 주인공이 열심히 수학이라는 건 그 매스메릭스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알았지? 얼마나 싫었을까, 그죠? 남성 주인공이 시험을 통과해서 뭐 한다? 출세한다. 이게 바로 영웅 일대기의 일반적인 뭐라고 할 수 있어? 구조와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디? 자, 여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나와 있죠. 요거 얘들아, 캡처 타임 드릴게요. 필기할 시간 없어요. 캡처할게요. 자, 캡처 타임. 자, V 캡처. 좋습니다. 황쌤도 같이 나오고 캡처해주세요. 비키라고 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캡처했니? 네. 여기에서 나와요. 자, 보통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죠. 영웅들은 고귀한 혈통이에요. 그죠? 보통 천상, 실수로 쌤 얼굴 캡처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고귀한 혈통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보통 아빠 신분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오케이? 아빠가 저기 하늘나라의 신이거나, 막 땅의 신이거나 물의 신이거나 이래. 오케이? 그리고 굉장히, 아니면 집안이 좋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금수저.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고귀한 혈통이야. 알았지? 그리고 영웅들은 항상 어때? 비정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아이가 생겨가지고 또 비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마을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그치? 막 아이가 안 생기다가 저기 절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해. 그럼 갑자기 다음날 아이가 생겨요. 막 이런 거. 오케이? 그런 기이한 그런 어떤 출생. 요거와 연관이 있고, 어려서부터 얘는 어때? 하나를 가르쳐 주잖아? 100개를 알아요. 오케이? 10개 하는 게 아니야. 100개 알아. 굉장히 어려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여. 그런데 어때요? 어려서 항상 버려집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이 지문에 실려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어떤 거야? 요런 얘기들이 지금 연관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지문 읽었으니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어려서 버려진다라는 것은 영웅들이 겪는 1차 시련에 해당을 해. 그런데 이런 1차 시련은 주로 바로 영웅, 개인에게 닥치는 그런 시련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를 도와주는 누구를 만나? 조력자를 만나. 신유복전에서 그 조력자가 누굴지는 옥주쌤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서도 또 뭐에 직면해? 위기에 직면해. 그런데 보통 이 영웅들이 영웅 이야기에서 커서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개인적인 위기라기보다는 뭐 사회나 어떤 국가에 막 전쟁이 터지거나 큰일이 생겨. 알았지? 그래서 1차 시련과 2차 시련의 성격, 요것도 좀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때? 위기를 막 극복을 해가지고 업적을 세우는 거지.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란 이야기인 거야. 알았지, 얘들아? 자,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우리가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자, 요거는 참고로 자,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 자,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자, 보시면 뭐 인물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체상의 특징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문체상의 특징. 자, 문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사람마다 이야기를 할 때도 얘들아 어때? 이 말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글을 쓸 때도 그 글 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 고전소설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그런 문체상의 특징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빈칸이 나와 있네. 자, 여기다가 지금 밑줄을 그어 놓은 이유가 있어. 요거 우리 2번 여러분들 예비고일 1차 요 1과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날라나 모르겠다. 그 판소리개 소설 우리 춘향전 배웠던 거 기억나? 거기에서 되게 우리 많이 나타났던 특징이었는데, 문체상에서 뭔가 어떤 운율, 리듬감 막 이런 게 느껴져. 바로 이거 뭐지 얘들아? 무슨 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요거 자, 아직 올리지 마. 자, 쌤이 지금 시작할 때 올리는 친구 줄 거예요. 자, 한번 올려볼까? 시작. 스포를 했어요. 스포를 했어요. 자, 처음에 올린 친구, 네, 쌤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체크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 바로 들어갈 말이 뭐야? 운문체라는 거지, 그지, 얘들아? 요거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점 같은 경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결말은 해피엔딩. 그죠? 아까 우리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조에서도 영웅들은 뭐 한다? 본인 앞에 닥쳐있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맞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바로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라는 거야. 자, 요것도. 자,
쌤도 같이 캡처해주세요. 캡처 타임. 캡처 타임. 비디오 판독 노노. 올림픽 많이 봤네요. 자, 됐지?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신유복전. 자, 요거 지문. 그죠? 같이 한번 문제까지 설명해 주실 옥주쌤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옥주쌤 불러주세요. 옥주쌤! 반갑습니다. 옥주쌤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1번 좀 쳐보세요.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면 1번 쳐보세요. 효은이, 노연이, 우와, 친구들 속도 보소. 고맙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선생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렸나 봐요. 오. 네.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우리 제시문에 있는 신유복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이미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열심히 읽어봤겠지만 우선은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선생님하고 차분차분 천천히 읽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형광펜이나 이제 눈에 띄는 색깔들, 펜들 좀 준비하셔서 본인 시험지에 이제 표시를 하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옥주쌤이에요. 자, 펜 드시고요. 자, 보시면 앞부분의 줄거리 해서 우리가 시험지에는 소설 전체를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부분의 앞부분에 서머리가 이미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정보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줄거리를 틱 던져준다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시험 볼 때 소설 나오면 중간 부분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정보들이 막 밀집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선관의 점지로 태어난 신유복은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신선이 딱 정해졌어. 너 이 집에 가거라. 자, 선관의 점지로 태어난 신유복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유리걸식한다. 유리걸식은 떠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먹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어려서 우리가 앞에서 영웅일대기적 구조, 일반적 구조 봤을 때 보면 어려서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겪고 버림을 받고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벌써 지금 앞부분 줄거리 그 중요한 내용이 딱 나왔어. 자, 유복의 인물 대부 알아본 상주 목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험 보면서 여기 표시했어야 됐어. 아시죠? 아까 빵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력자가 나온다고. 조력자가. 아니 분명 부모를 잃고 유리걸식 했으면 옷차림도 엉망진창이고 막 그랬을 텐데 딱 알아보셨네요. 딱 알아보고요. 호장의 딸 경패를 유복과 혼인하게 했대요. 이분이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누구신데 왜 막 남의 집 딸을 막 시집을 보내고 막 이러지? 자, 목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한 고을에서 이제 고을을 다스리는 직책이라서 좀 권력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호장은 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유리걸식하는 유복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우선은 윗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뭐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딸 경패를 유복과 혼인하게 한다. 그러나 유복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 호장 부부, 경패의 두 언니, 그리고 그 남편인 유소연, 김평의 미움을 받고 경패와 함께 쫓겨나게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봅시다. 호장 부부, 경패의 두 언니, 그 남편, 유소연, 김평. 오,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유복과 경패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다? 유복과 가족관계를 맺었을 텐데 지금 미움받고 쫓겨났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줄거리 부분이었으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다음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려워요, 여러분. 고전소설은 읽으려고 들면 단어들이 계속 발목을 잡아.
내신 공부할 때는요, 고전소설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뜻을 세세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가끔 이제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잖아? 고등학교 때도 나와요. 자, 그런데 모의고사 풀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고 있는지를 핵심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런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막 따라가다 보면 핵심적인 사건을 그냥 다 놓치고 끝나버리고 문제 풀라 하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핵심적인 사건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발목 잡는 단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사건을 잘 기억하면서 갑시다. 자, 해는 서산에 걸렸고 처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고전소설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계속 바뀌어요. 앞부분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계속 매칭을 시키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의 처녀가 저녁 연기를 쫓아 밥을 빌러 다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유복이 경패와 더불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밥을 빌러 다닌 이 처녀는 결국 누구겠다? 앞에서 나왔던 경패겠다. 자, 경패는 밥을 빌러 다니고 유복이 처녀와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어 먹고 방앗간을 찾아가 거적을 얻어다 깔고 둘이 마주 누워 팔을 베고 같이 자니 신세가 궁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유복은 활달한 영웅이요. 처녀 역시 여자 중에 군자였다. 원래 고전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빵쌤이 운문체를 딱 퀴즈로 내시고 르르르르 넘어가셨잖아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대체적으로 능력 출중, 성격 빵빵, 그 다음에 미모, 탑재까지 한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 인물들을 네 글자로 땡땡땡땡적 인물이라고 해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지금 쳐볼까요? 자, 정답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력 출중, 미모, 성격도 좋아. 자, 아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잘한다. 자, 선생님이 말한 그 인물의 특성은 제자가인입니다. 제자, 재주가 뛰어나고 가인,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복, 앤드 여기 처녀 경패가 어떻다? 제자가인적 인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아직 사건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옛말에 흥이 닿으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닿으면 즐거움이 온다고 했대요. 그쵸? 오늘의 이 힘든 시험도 지나면 우리 재밌게 노는 그날이 올 거잖아. 그러게요. 맞습니다. 자, 하늘이 어찌 이 어진 사람을 공궁 속에 던져주겠는가? 던져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자꾸 빨리빨리 안 넘기고 여기를 계속 머물러서 자꾸 보고 있네요. 자, 하늘이 어찌 이 어진 사람들을 공궁 속에 던져주겠는가? 가만히 던져준다, 안 준다? 안 던져줄 거다. 하늘께서 꼭 도와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갑자기 띡 뛰어들어서 나는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 생각해. 꼭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해. 딱 의견을 던지고 넘어가고 있어요. 자, 왜 선생님이 3번이나 읽었을까? 잘 생각해 보시고 처녀도 유복의 늠름한 풍채와 잘생긴 용모를 대하니 정에 깊이 들었다. 자, 그러므로 고생을 어찌 한탄할 것인가? 고생을 한탄만 하고 있을 건 아니다. 자, 이튿날 밥을 빌어먹고 처녀가 유복에게 말했다. 자, 우선은 여기 앞에 문단까지는 우리 남녀 주인공 두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은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자, 따옴표 보자. 슬프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만 못한 짐승도 집이 있건만 우리는 어째서 의지할 곳 없나 하고 생각하면 정말 애달픈 생각이 듭니다. 자, 저 건너 북쪽 돌담각에 임자 없는 것이 있으니 돌각담, 미안해요.
돌각담을 헐고 우미나 한 칸 묻어봅시다 했어요. 자, 다음 장면을 볼게요. 아직 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조금 지루한 것 같아, 얘들아. 자, 동네로 제목 나무하고요. 이영, 이것을 엮을 끈을 구걸하여 다녔어요. 왜냐면 두 사람은 지금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동네로 이렇게 재료들을 구걸하여 다니면서 음집을 하나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동네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서로 다퉈가면서 이 재료를 줬어요. 자, 처녀가 유목과 더불어 음을 묻고 거적을 깔고 밥을 빌어다 나눠 먹고 그 밤을 지내니 어우 커다란 저택에서 지내는 것처럼 너무나도 좋았대요. 자, 그러나 깊은 정이야 어디다 비할 수 있으랴. 남의 방앗간에서 잠자던 것은 한바탕 꿈인 것 같다. 자, 두 사람의 정을 어디다가 비할 수 있겠냐? 비할 데가 없다. 아주 정은 돈독했다.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인근 사람들은 유복의 가련한 상황과 경패의 지극한 정성을 불쌍히 여겨 음식을 아끼지 않고 줬고, 그리고 호장 부부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떠돌아다니고 빌어먹던 경패하고 유복이 이제 거처를 마련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은 없이 그냥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참 동네 사람들 착하다. 쫓겨났는데 쫓아낸 호장을 오히려 다들 욕하고 있구나. 자, 아직 사건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자. 자, 갑자기 어우 지문이 흔들리죠. 여기는 중요합니다. 아시죠? A, B가 나왔어. 문제랑 연관되는 거 여러분 알죠? 자, 몇 번 문제였는지 우리 한번 다시 리프레시를 해볼까? 여러분 몇 번 문제였어요? 채팅창에 번호 좀 쳐봅시다. 네, 맞습니다, 조연아. 43번. 네, 은서야 43번 문제 맞아요. 자, A와 B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금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선지랑 비교해보면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옛 글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옛날 글에 장부 세상에 나서 입신하여서 이름을 드날려 문화를 빛나게 하며 조상의 향불을 빛나게 하리라 라는 말이 옛날 말에 있었대요. 작은 따옴표가 있네. 여러분 빨리 선지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이 작은 따옴표가 있는 거 뭘까? 옛 글에 이렇게 나온 거 뭘까? 잘 생각해 보시고, 자, 글을 배우지 않으면 자, 공을 세우는 것과 이름을 날리는 것을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바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물어볼까? 뻔한 얘기를. 자, 선지해서 빨리 매칭하셔야죠. 자, 그래서 옛사람도 낮이면 밭을 갈고 밤이면 글을 읽어 성공하여 길이 기린 가게에 자기 얼굴을 그린 족자가 붙어서 훗날 계속 전하는 것을 장부다운 일로 여겼는데 나는 무식한 사람이 영어를 되는 걸 못 들었어. 예?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예요? 무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라고 경패가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유복은 감동하였고 이렇게 말했다. 자, B 봅니다. 내가 어려서 글장을 꽤나 읽었지만 어찌 나도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소만은 훌륭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글을 배우려 한들 내가 어디 가서 배우겠고 책 한 권도 없으니 어쩌겠소. 또한 장차 내가 공부하러 길을 떠나면 당신 너무 외롭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옛글에 뭐뭐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나오고 뒤에 내가 어려서 글은 읽었지만 마음도 있지만 배우려 해도 책이 없어요. 우린 돈이 없어요. 노머니, 그치? 내가 가면 내 와이프 누가 지켜주지? 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지금 당장 공부하러 가지 못하는 이유를 유복이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낭자가 말했습니다. 염려 마세요. 혼자라도 잘 있을 거예요. 염려 마세요. 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원강대사라는 도승이 있대요, 절에. 자, 새로운 인물이 거론됐으니까 표시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문장을 뛰어나게 쓰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어. 가서 간절히 부탁하면 그를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공자의 나이, 우리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공자는 유복일 거예요. 13살이래요. 우리보다 어리다. 그렇죠? 13살이니 8년을 공부하고 20살이 되고 20살이 되거든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 전에 내려오면 안 봐라고 엄포를 넣네요. 자, 그래서 결국 거절을 못하고 대사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앞에 부분은 그냥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 앞부분의 줄거리하고 같은 맥락이었죠. 근데 지금은 경패가 유복에게 학업을 권했고 그래서 대사를 찾아간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대사는 유복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보니까 행색이 엉망진창이야.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 10년 전에 별이 무주 땅에 떨어졌는데 난 그래서 영웅이 난 줄 알고 있었지. 근데 그 별빛이 밝은 빛이 없어졌기에 이 영웅이 무슨 분명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내 짐작했어. 근데 내가 오늘에야 겨우 당신을 만났어. 그러면은 이 대사는 보자마자 유복이 영웅이라는 걸 알아봤나 봐요. 행색이 엉망진창이었을 텐데. 자, 오늘에야 겨우 만나게 됐는데 한해 대장부는 인생 초반에 겪는 고생은 영웅이 될 사업의 바탕이 되는 법이다. 사람이 이런 고초가 없을 경우에는 교만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당연하게 여기고 너무 이것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훗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자. 자, 쪽집게 강사 같고 마인드 컨트롤도 해주시네요. 자, 그날부터 그를 가르쳐주니 유복은 아까 말했던 제자가 인적 인물, 원래 하늘의 선동,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동 비슷한 말이겠죠? 자, 신동이라서 하나를 가르치면 아까 빵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 하나를 가르쳐주면 백을 그런 사람이었다. 자, 중략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렵게 살던 유복이 경패의 권유로 원광대사를 찾아가서 학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고 스토리가 중략이 되어 있네요. 자, 유복은 그럭저럭 과거날이 당도하여 시간 공간적 배경이 훌 껴가지고 과거날이 됐네요. 자, 여기부터 사건 중요하겠죠? 자, 과거 보는 장소에 이제 필기도구를 가지고 과거 보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자리를 얻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네. 민망해 하다가 바라봤더니 아까 앞부분 줄거리에서 나왔던 사람들 나왔어. 유소현, 김평이 자리를 넓게 점령하고 있었다. 자, 그러나 유소현, 김평은 지들이 글을 짓지 못하여서 남의 손을 빌려 과거를 보려고 주안상을 많이 차려놓고 과거 보는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뭐 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술, 고기를 사주면서 잘 부탁해를 하고 있었네요. 이때 부정한 시험 방법을 치르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자, 분명 이 두 남자 유씨와 김씨는 유복과 가족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유복이 반가운 마음에 옆으로 갔더니 이런 세상에 용서를 받지 못할 놈들 이라면서 누가 막 욕을 하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놈이 유복을 보고 벌컥 화내며 꾸짖었다. 자, 용서받지 못할 이놈 누구야? 앞서 말했던 유소연과 김평이겠죠. 자, 이 거지놈아! 어디로 들어왔냐 이놈아! 저놈을 와서 잡아내라! 너 사람 많이 모였다고 쫓아가지? 빨리 잡아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라고 해서 쫓았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쫓아갔다가 분한 마음을 먹고 다른 데 가서 앉았대요. 제가 잘못하면 이거 과거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날 끝날 것 같거든. 자, 이윽고 글의 제목이 걸렸고 시험 시작했네요. 과거 시험. 유복이 한 번 해보고 한숨에 줄기차게 써 내려가서 순식간에 제일 먼저 글을 바치고 여관으로 돌아와서 방붙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시험 결과야. 우리도 갈고리 교재 내고서 기다리잖아. 뭐를? 빨간색 성적표. 그렇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유소연과 김평은 공부 많이 안 했는지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술고기 사주고 있었잖아. 자, 이 두 사람은 남에게 글장이나 얻어보고는
이 시험 결과 기다릴 염치가 없어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고 이때 호장 부부와 경호 경란이 반기면서 이 유소연 김평을 맞아들였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나왔던 인물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을 했고, 자, 이 사람들은 유소연과 김평이 시험을 잘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기는 거겠죠. 자,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권하니 두 놈이 널리 친구를 청하여 흥청댔다. 이때 드디어 우리의 여주인공 경패는 형부들이 시험을 다 마치고 왔다고?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자, 마침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유소연 김평이 바깥 사랑에서 호장더러 유복을 과거 보낸 장소에서 만나서 내가 끌어냈어 하니까 경패의 아버지 호장이 아주 잘했어. 그놈을 아주 박대를 잘했어 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유소연, 김평, 호장은 모두 유복을 과거 시험장에서 쫓아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좀 문제를 좀 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가을구 책을 보면서 여러분 매주 어휘 공부도 하고 사자성어 공부도 했잖아요. 자, 보시면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서 비슷한 성질, 비슷한 성격,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며 지낸다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었거든요. 아직 치면 안 돼. 자, 선생님이 이 긴 지문을 읽으면서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거든요. 자, 비슷한 성격과 성질,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 지낸다. 요거를 지칭하는 그 사자성어, 이응으로 시작하는 사자성어 있거든요. 자, 채팅창에 한번 쳐봅시다. 시작. 까먹었다. 그렇습니다. 잘한다. 자, 우리 갈무리 선생님들은 제일 먼저 대답을 해준 친구 캡처해 주세요. 자, 우리 지금 보니까 도원이 친구인 것 같은데 월천중 권도원 친구 커피 쿠폰, 음료 쿠폰 선생님이 보내주겠습니다. 자, 잘 듣고 있었던 것 같고, 야, 사자성어 공부도 엄청 했나 본데 금방 물어보니까 바로 나오네. 자, 그러면은 계속 보고요. 또 혹시 나오면 선생님 질문할게요. 자, 월천중 3학년 권도원 학생 고마워요. 자, 다른 친구들도 진짜 유경이, 은서, 수빈이, 주원이, 수빈이 엄청 열심히 답해줬어요. 고맙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지금 유소연, 김평, 호장이 모두 지금 유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은 낭자 마음이 어땠겠어요? 낭자, 경패는 자, 우선은 남군이 과거를 보는 장소에 무사히 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했으나 두 놈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해. 그래서 자신의 유복과 함께 마련한 거처에 돌아와서 탄식하면서 이런 나쁜 사람들, 내 난군이 타인과 다르잖아. 너네와 친척이잖아. 그러면 함께 과거를 볼 것이지. 많은 사람 앞에서 모욕을 주다니. 난군인들 오죽이야 분통을 터졌겠나 하면서 죽 써놓고 하려고 해도 먹지를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아파서 하늘을 기원했어요. 하늘에다 대고 자, 유유히 공중에 높이 솟아있는 1월은 굽어 살피시고 내 남편 유복이 몸이나 무사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서러워하면서 하늘에 기원을 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스토리를 보면은요, 어렵게 살던 유복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를 보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괴롭혀주고 쫓아내고 힘들게 했던 호장, 유소연, 김평이 과거 시험장에서도 유복을 힘들게 했구나. 자, 유복은 이때 낭자가 되게 슬퍼하고 이때 유복은 벌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 시험 끝나고 방부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 이날 전하께서 임금님 왕관을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자, 이날 전하께서 시험관을 데리고 글을 고르시더니 유복의 글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이거는 세상에 충효를 겸한 훌륭한 글이니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넘버원이야. 이 사람 갈무리 다녔나 본데 글을 이렇게 잘 쓰다니. 자, 급히 비밀에 봉한 것을 뜯어보셨어요. 왜 비밀이냐면요, 여러분. 이름하고 가문하고 고장은 다 가려져 있어.
무기명 시험이야. 인맥 따라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빨리 뜯어봤어. 누군데 이렇게 글을 잘 쓰는 거야? 갈무리 그거 다녔니? 막 했더니 전라도 무주 남면 고비촌에 있는 신유복이라는 사람이라고. 우리 유복이 어떻게 됐어요? 몸집에서 힘들게 살다가 원광대사한테 가가지고 8년이나 아내와 떨어져서 공부를 했는데 전국 1등을 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장원을 한 해 신유복은 대궐에 들어와라 라고 전하께서 하교를 내리셨대요. 우후후후. 자, 신유복 씨께서 드디어 능력을 펼쳐 보이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펼쳐 보지요. 드디어 이제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잘 맞췄겠죠? 자,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남았는데요. 아까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선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선지에서 벌써 확인하고 답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순간적으로 장면 전환에서 환상적 면모를 아까 빵야 쌤이 말씀하셨잖아. 꿈이나 용궁 이런 거 나왔어요? 안 나왔네. 자, 서술자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세상에 못된 놈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죠? 세상에 못된 놈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어찌 하늘이 이 힘든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답은 2번. 서술장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비고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제시문을 보면서 여러분 정확하게 2번을 딱 짚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2번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은 다음 선지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이것이 2번이 정답이 맞는지 3, 4, 5번에 아닌 내용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찝어보시면 좀 좋겠어요. 자,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 설정했다. 서술자가 중간에 바뀌는 것 같아? 아니, 우리는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 쭉 쫓아갔는데 서술자 바뀐 거 우리 눈치 못 챘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니구나. 자, 4번. 시대적 배경에 대한 요약적 설명이 나왔을까요? 시대적 배경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과거 시험을 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조선인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딱 압축해서 이때는 어떤 시대였어? 어떤 사회의 모습이었어? 이런 내용 안 나왔거든요. 잘 가요. 자, 그러니까 뒤에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없겠죠. 자, 5번. 인물의 외양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원광대사가 뭐 위로해주고 너 초년의 운세는 영웅호걸이 되기 위한 기반이야. 너 힘들게 산 거 괜찮아 라고 해주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외모를 묘사해준 부분도 없었고 그러니 과장되게 묘사됐다라는 부분도 맞지 않겠죠. 소설에서 부정적 인물은 요소연, 김평, 호장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외모도 나오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모고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시간에 풀면서 답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문제를 갑시다. 자, 43번에 A와 B에 나타난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적절한 거 고르면 안 됩니다. 자, 경패는 옛글을 인용했니? 선생님이 여기 되게 2번씩 읽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옛글을 인용한 부분을 보면 실제로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그리고 옛글이 어떤 글인지 모르겠지만 본문에 진짜 옛글은이라고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는 빨리 넘어가 줘야 되겠죠. 자, 2번 보세요. 경패는 A 부분은 경패가 누구랑 얘기하는 거였죠? 유복과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유복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동정심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좀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느낌이겠죠. 상대방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는가? 요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A 보자. 경패는 서리적 물음을 구사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 영웅호걸이 된 적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리적 무릎을 구사하는 부분도 맞고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무식한데 영웅호걸이 된 경우는 없다. 그러니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경패 자신의 의중을 상대방 유복에게 드러내는 부분도 맞죠. 서리적 무릎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까지 설명이 맞았어요. 자, B를 보시면 유복이
경패의 말에 대한 자기 말을 하는 부분인데 자신의 현재 처지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대요. 책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가면 당신은 누가 지키지? 라고 하는 현재 자신의 처지가 다 드러났고요.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글 꽤나 읽었지만 공부하러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다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에요. 자, 5번 보자. 유복은 상대방이 처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대요. 상대방은 경패양. 자, 그리고 상황을 우려했다. 내가 없는데 누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까? 라는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얘도 맞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 경패는 안타까운 마음, 그 다음에 불쌍한 마음 이런 거를 계속 자극하는 내용은 없어요. 굉장히 논리정연하잖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기억에 나타난 경패의 마음을 속담으로 표현할 때 적절한 거 그랬는데요. 기억 부분 빨리 제시문 확인하셔야 되죠. 집에 갔다가 엿들었어요. 유소연과 김형, 호장의 말을.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우리 난군을 과거 시험장에서 쫓아냈다는 얘기잖아. 자, 어설픈 행동을 마구 일삼아 난궁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다. 이 사람들이 어설픈 행동이 나오나? 아주 유창하고 유려하게 확 내주던데. 난 그렇게 느꼈어요. 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경패가 유소연과 김평을 믿었을까? 우리를 쫓아낸 사람인데. 자, 난군이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인데도 자, 난군이 철석까지 믿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재심에서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냥 반가웠다고 나와요. 오랜만에 만나서. 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베풀어진 은혜도 모르고 난군이 어려울 때 헌시짝처럼 도리를 저버렸군. 난군은 이 사람들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잖아.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자, 4번.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끼지 마라. 그치? 자, 도움을 주지 못할지언정 그 도움을 구걸하는 그릇은 깨면 안 되지.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난군에게 무안을 두고 내쫓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속담 뜻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우리가 남도 아닌데 내쫓았구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왜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긴 거지?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정리할 때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제시문을 이해하는데 되게 큰 도움을 줬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남성이 주인공이 태어났고 불우한 처지의 남성 주인공이 뛰어난 성품을 지닌 여성 주인공과 맺었다는 것도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게 벌써 문제에서 힌트를 줬고 친지한테 쫓겨났다. 세상에 친지인지 몰랐을 경우도 있거든. 유소연, 김평호 화류를 읽다가 놓쳤을 부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 다 설명해줬고 여성의 뜻에 따라 남성 주인공이 공부하러 갔다는 얘기도 나왔고 남성 주인공이 시험을 통과해서 입신, 자신의 뜻을 세워서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됐죠. 줄거리 다 나왔어. 자, 그러면 현지를 분석해서 답을 골라보자. 규성이 무주 땅에 떨어져 영웅이 난 줄 알았다는 원강대사의 말에 그쵸? 하늘에서 내린 인물인 거야. 결동별이 돼서 뚝 떨어졌나 봐. 자, 유복이 적강인물 이미 제시된다. 요 앞부분에 규성이 무주 땅에 떨어져 영웅이 난 줄 알았다는 원강대사의 말은 실제 제시문에 나와 있고요. 보기 박스를 보면 이 부분이 적강인물, 심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 두 개 연결해 봤을 때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자, B를 보시면 떠돌아다니는 처지였던 유복이 여자 중에 군자 경패와 부부가 되어 서로 사랑한 이거 줄거리는 보면 다 나오잖아. 이거 어렵진 않아 여기까지. 자, 호장 부부에 의해 쫓겨나고 인근 동네 사람들에게조차 외면을 당하며 동네 사람들이 호장 부부 같이 욕해줬잖아요. 심지어 제목과 이영을 모두 주고 서로 다퉈가면서 도와줬다고 나오죠. 착한 사람들이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시와 관련 없고 보기와 관련 없고 여기만 보더라도 잘못된 설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으로는 3번을 골라야 되겠다. 자, 정독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읽어도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선지는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20일 때까지는 절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했던 경패의 뜻에 따라서
유복이 원강대사에게 글을 배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서 전국 1등해서 실력을 발휘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됐죠. 자, 그래서 결국엔 답이 3번이었고 이렇게 우리 실전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 같이 살펴보면서 정답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힘들었죠? 자, 앞서 같이 했던 빵쌤 같이 모시고 자, 빵쌤 우리 친구들이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빵쌤을. 얘들아 고생했어. 잘 가.